자, 부분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S10까지의 합이 10이다. S20까지의 합이 40이다. 그럴 때 S30까지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A1부터 쭉 가서 얘들아 A10까지의 합을 이따가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A11부터 이렇게 가서 A20까지, 그 다음에 A21부터 쭉 가서 A30까지 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A11부터 A20까지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자, A1하고 A11에는 D가 몇 개 추가됩니까? 10개가 추가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A2하고 A12 사이도 D가 몇 개가 추가되겠어? 10개가 추가되겠지. 그러면 각각 여기가 10개가 항이 있는데 각각이 몇 개가 추가되겠어? 10개씩 추가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A11부터 A20까지는 원래 A에다가 10개씩 10개, 몇 개? 100D가 추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A11하고 A21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 몇 개 차이 나죠? 10개. 10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얘는 A 플러스 뭐가 되겠어? 200D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묶었어.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A일 때 얘는 A 더하기 100D. 얘는 A 더하기 몇 D? 200D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얼마큼이 추가됐습니까? 100D가 추가됐죠. 여기 얼마큼이 추가됐습니까? 100D가 추가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은 얘들아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개수를 똑같게 이렇게 묶어. 알겠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묶었어? 10개씩 묶었지. 그러니까 5개씩 묶든지 7개씩 묶든지 똑같은 개수를 이렇게 묶었어. 그러면 그 묶은끼리도 뭐가 형성된다? 등차 수열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 수열끼리의 공차는 뭐가 되냐? 묶은 거의 제곱 D만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 몇 개씩 묶었어? 10개씩. 10개씩 묶다 보니까 한 개가 몇 개 차이가 나? 10개 차이가 나고 10개 차이 나는 게 10개니까 얼만큼이 추가된 거야? 100D가 추가된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5개를 한 번만 더 해볼게. A1부터 A5, A6부터 A10, A11부터 A15 이렇게. 그러면 얘는 몇 개 차이 납니까? 5개 차이 나겠죠. 5개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그러니까는 얘네는 20 몇 D가 5D가 차이 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결론입니다. 등차 수열을 N개로 묶어. 몇 개로 묶어? N개. 그래서 N개씩 묶은 그 묶은끼리도 뭐가 나타난다? 등차 수열이 나타난다. 공차는 얼마냐? N제곱 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이 문제 바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 S12, 10이잖아. 즉 얘가 뭐라는 얘기니 얘들아? 지우고 일단 얘가 10이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S20이 40이잖아. S20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A1부터 A20까지의 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란 얘기야? 40이란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두 번째 거는 뭐가 돼야 되겠어? 30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왜? 묶음끼리는 당연히 뭐가 나타나니까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얼마큼이 추가됐나 보시면 얼마가 추가됐어요? 20이 추가됐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얼마가 추가돼야 돼? 20이 추가돼서 얘는 뭐가 된다? 5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S30은 얼마냐? 당연히 여기 A1부터 A30까지를 다 더하는 거니까 얘네를 모두 뭐 하는 거야? 다 더한 값이 내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답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90이 정답이다. 자, 계속 볼게요. 617번입니다.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니까 그냥 A1부터 A5까지, 그러면 A6부터 A10까지, A11부터 A15까지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자,
여기까지가 20이라고 그랬네. 얼마라고요? 20. 6항부터 10항까지가 얼마라고요? 40. 얘가 40이란 얘기야. 얼마? 20. 얼마? 20. 그러면 60 이렇게 되겠지. 맞죠?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 다 더하란 얘기죠? 답 얼마입니까? 120. 너무 쉽다. 그쵸? 자, 여기 봅시다. A1부터 A20이니까, A1부터 A20, A21부터 A40, A41부터 A60까지 하면 되겠지. 그쵸?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얼마라고 얘들아? 400. 21부터 여기가 얼마라고? 1200.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800. 나도 800. 나는 얼마? 2000.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문제가 뭐야? A41부터 60까지니까는 그냥 얘만 물어본 거잖아. 그쵸? 답은 얼마? 2000.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4번으로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하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무슨 얘기 했냐면 어쨌든 등차 수열에서는 얘들아 AN과 SN이 중요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AN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대로 잘 좀 복습하세요. AN은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 몇 차씩? 1차씩. N 앞에 있는 개수, 즉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D. 그래서 얘는 D, N, 뭐 블라블라 이렇게 간단하고 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공차가 N의 개수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SN은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N에 관한 몇 차씩? 2차씩. 몇 차씩? 2차씩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2분의 dn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간단하고 말씀을 드렸어.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사실 내신에서는 이거를 응용한 어떤 막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신에서는. 근데 이제 뭐 광주고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문제 던져주잖아. 그럼 모의고사 고난이도 문제, 좀 그 사전짜리 고난이도 문제 쪽에는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 정도의 내용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이 있고 뭐가 있어? 합이 있단 말이야.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 함수. 그 다음에 합은 n에 관한 2차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반대로. n에 관한 1차 함수인 어떤 수열이 있어. 합이 n에 관한 2차 함수인 어떤 수열이 있어. 그러면은 그 an 수열은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돼? 등차 수열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수열은 얘들아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알겠지? 굉장히 많은 수열 중에 우리는 딱 두 가지 것만 배우고 이 두 가지 거에 활용되는 거를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우리가 배운 두 가지 수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첫 번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뭐야? 차가 똑같다. 정확한 뜻은 그거야. 등차, 차가 똑같다. 그러니까는 A2에서 A1을 뺐을 때 A5에서 A4를 뺐을 때 또는 A3에서 A1을 뺐을 때 두 개면은 A5에서 A3을 빼는 게 똑같다. 그 뜻이야. A10에서 A1을 빼는 거나 A19에서 A10을 빼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등차 수열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이거 끝나고 배울 등비 수열, 곱하기 수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차피 제공되는 거는 n에 관한 이제 이런 식들이 주어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에 관한 2차면 얘는 등차 수열의 뭐다?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고 공차가 2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뭐라고 얘들아? 최소일 때 n의 값과 그때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그냥 선생님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방법이 편해. 알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니까 이런 얘기잖아. 마이너스 35 공차가 2니까 마이너스 33 뭐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를 더했는데 합이 뭐가 된다고? 최소가 된다고.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한번 해봐. 당연히 어떻게까지 더했을 때가 당연히 최소가 되겠어? 음수까지를 더할 때 최소가 되겠지. 얘가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35에서 쭉 올라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어디를 지나? 0을 건너뛰어서 양수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양수되기 전까지는 더할 때마다 뭐가 돼? 작아지겠지, 값이. 합이. 근데 양수가 되는 순간부터 더하면서 뭐가 돼?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요. SN의 이런 특징과는 상관없이 그냥 AN을 이용해서 구하겠다, 그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AN 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자. 자, 공차가 2니까 2N 하시고요. 첫 번째 항이 이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37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고 나면 나는 지금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음수가 어딘지까지만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음수까지 더하면 그게 최소니까. 맞죠? 이게 일반적인 풀이야. 글씨가 너무 안 보여. 그러니까 파란색이 가려져서 분홍색 글씨가 안 보여요. 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 n값이 얘들아 얼마가 나오겠어? n값이 얘가 건너가면은 뭐 13.5잖아. 그래 안 그래? 즉 n이 13.5보다 작아야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몇 번째 항까지 음수란 얘기야? 13번째 항까지가 음수란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최소일 때 그 n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13이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그때 최소값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를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SN이라는 거는 2분의 이거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SN은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어. 차이는 뭐냐면 끝항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2분의 n a 더하기 l 그게 편했지. 그 다음에 그걸 모르고 끝항을 몰라. 그럼 어쩔 수 없이 공차를 가지고 2분의 n 2a 더하기 n-1d라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 됐지. 그래서 끝항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편합니다. 들으셨죠? 자, 그래서 항의 개수는 13개가 될 것이고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째 항은 여기다가 13을 뭐 하면 되겠어?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36이니까 약분하면은 13에다가 마이너스 18을 곱한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방식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SN의 값을 이용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2분의 n 2a 플러스 n-1d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해보면 이런 식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근데 얘는 왜 18번째 항까지가 나오냐? 18 아니에요? 37 37이구나. 그럼 18이구나. 그럼 얘기를 해야지. 18.5 이렇게. 여기가 뭐가 되더라? 18이 돼야 되겠지. 얘가 뭐가 됩니까? 18 이렇게. 그쵸? 쌤이 잘못 봤네. 27로. 그러면 18이면은 여기 뭐가 되니? 18이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방금 말한 이 첫 번째 방식이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야. 생각을 해보면 다 단순하잖아.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음수까지만 더할 때가 최소가 되겠지. 맞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두 번째 방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하고 SN을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럼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n이 여기일 때가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된다라는 거 다 알 수 있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35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어? 만약에 35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가 뭐가 되니 얘들아? 여기가 2분의 35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2분의 35라는 거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17.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17.5이기 때문에 17.5번째 항이라는 건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러냐면 수열에서 n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17번째 항까지하고 18번째 항까지가 뭐 하겠어? 같겠지. 그러면 이때는 17번째 항하고 18번째 항이 모두 뭐가 될 수 있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차함수 방식으로 똑같이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AN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왜? 뭐부터 구하자? D부터 한번 구해보자. D 구하려면은 얘가 11이고 얘가 6이니까 몇 D가 되겠니? 빼면 5D가 빼면은 15가 돼서 D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지.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3N 하시고요.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 얼마야? 33이잖아요. 근데 1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뭐가 되는 얘들아? 양수가 되는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맞죠? 그러면 이거는 최대최소가 아니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그냥 SN을 우리가 뭐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SN은 자, 2분의 하시고요. 여러분이 마지막 항이 이게 바로 마지막 항이잖아요. 이게 그냥 n번째 항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n개로 가시고 첫 번째 항은 뭐로 보면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3-21이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3n-2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처음으로 양수니까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n값 구하라 이런 말이고, 이런 거 다 그냥 무슨 문제야? 2차 부등식 문제야. 뭐 고1 때 뭐 당연히 했던 거 뭐 간단한 내용이 되겠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정리하면 3n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되니? 39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는 뭐 넘어가봤자 0이고 이거는 n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39가 0보다 크니까 큰 작작이니까 n은 0보다 작다, n은 13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계산이 뭐냐 왜 이렇게 30 그거 3n 마이너스 21 아닌 것 같아요. 얼마예요? 11 집어넣으면은 33 인데 10 돼야 되니까 33이 10대니까 뭐야? 23이네요. 여기 20 얼마야? 3.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니? 41이 되겠네요. 40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41 돼서 3분의 뭐가 돼? 4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13. 얼마 이렇게 되겠네. 아니? 3일은 3 왜 이렇게 계산. 자, 이게 지금 틀려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첫 번째 항이. 계산 미스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43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가 43 이렇게 되고 얘가 43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3일은 3, 3, 4, 12니까 14. 얼마 이렇게 되겠네. 맞죠? 결론적으로 n이라는 값은 뭐가 돼야 돼? 15번째 항이 돼야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산이 좀 틀려서 머쓱한데 어쨌든 별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냥 SM 만들어가지고 n에 관한 2차 부등식 그렇게 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야기를 했고 SN의 최대값이 지금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항이 지금 더해질수록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결국에
얘네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AN 일반항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등차 수열에서는 제일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S4가 뭐야? S4가 S4는 그냥 봐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A는 몇 개 있겠어? 다 있겠지 A는. 그러니까 S4라고 하면 얘들아 앞으로 A는 이렇게 되는 거야. 4A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D는 몇 개 있어? D는 자기 넘버보다 하나 적게 있잖아. 그러면 얘가 한 개, 얘가 두 개, 얘가 몇 개 되겠니? 세 개 되겠지. 그러니까는 S4는 4A 더하기 뭐로 보면 되죠? 6D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S4가 32니까 4A 더하기 6D가 32다. 그 얘기고요. S 그러면 10은 뭐냐? S 10은 뭐가 되겠어요? A가 몇 개 있겠어? 10개 있겠지? 10A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D는 몇 개냐면은 1부터 몇 개? 9개까지야. 그러니까 얘보다 하나 뭐 한 거야? 적게야. S4가 1부터 몇 개였어? 3개까지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1부터 9개까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얘는 없고 얘는 1개, 얘는 2개 이렇게 되겠지. 쭉 가서 나는 7개, 나는 8개, 나는 9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1부터 그냥 9까지를 다 더하는 것만큼의 D의 개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는 45D가 20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S4가 이렇다, S10이 이렇다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러한 식을 세운다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아, A하고 D를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그냥. 알겠지? 그럼 연립해가지고 A하고 D를 구하면 A가 11이고요. D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 몇 항까지 이 n항까지 SN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1부터 시작을 해서 이씩 뭐 하는 거야? 작아지는 거잖아. 위에서 풀던 거 똑같습니다. 뭐 하냐? 그럼 AN을 먼저 원칙대로 풀면 AN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n 하시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을 때 11 돼야 되니까 더하기 뭐가 되겠어? 13이 되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느냐? 이걸 내가 봐야 되는 거니까 양수까지 더해야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지? 그럼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고 n이라는 게 2분의 13이니까 얘가 6.5니까 아, 여섯 번째 항까지를 더한 게 뭐다?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S6은 2분의 항 6개 하시고요. A1은 11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6 집어넣으면 걔가 1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3에다가 10이니까 36,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 합이 처음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 이거 다 착각이야. 착각하면 안 돼. 알겠어? 자, 결국에 얘들아, 등차 수열은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미지수가 딱 2개야. 몇 개라고? 2개. 그러니까 원래는 3개 싸움이거든? 왜 미지수가 3개냐면, 첫 번째 항 A, 그 다음에 공차 D, 그 다음에 항의 개수 N. 그러니까는 등차 수열에 등장하는 모든 미지수는 딱 이 3개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넘버를 줘, 나에게 넘버를 준단 말이야. S 뭐 10이다, S5다. 그러면 N은 뭐 하는 거니? 결정이 된 거잖아. 그러면 미지수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A하고 D밖에 없어. 그게 뭔 소리야?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 미지수 2개잖아. 그럼 내가 뭐만 하면? 식 2개 만들어내면 연립하면 A, D 다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N값까지 내가 알 수 있는 상황이면은 무엇을 물어보든 다 뭐 할 수 있다? 클리어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식이 뭐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 근데 어렵지가 않다고. 근데 어떻게 연습하냐? 나중에 선생님이 약간 야매를 알려주긴 할 건데 지금은 이 야매로 하면 여러분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원칙대로 풀이법을 좀 익히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S4가 32다. S12, 20이다라고 만나면 아 이거 두 개는 뭐 하라는 말이야? 그렇지. 이거 하는 얘기야 이거. 자 다시 얘네 둘이는 누구 만들란 얘기야? 이거 만들어라 지금 나에게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만드는 걸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빨리 익혀야 되겠지. 그럼 S4는 뭐야? A는 4개, 항이 4개니까. 그리고 D는 4면 1, 2, 3 더하라는 얘기고 10이면 1부터 9까지 더하라는 얘기고 S5면 5A 더하기 1, 2, 3, 4, 10D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 빨리 이렇게 하시고 나면 연립하셔서 A 값하고 D 값 구하고 나면 1번항 뭐 할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고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 뭐 예를 들어서 합이 뭐 100 이상 또는 뭐 100 이하 또는 뭐 50 이런 거 잡아줄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런 거 물어보면은 합을 구해가지고 그게 뭐 100 이상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얘처럼 만약에 최대값을 물어봤다. 최대값은 당연히 상수 생각을 해봐. 양수까지 더할 때가 최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몇 번째 항까지 내가 더해야지 라고 접근하겠다는 뜻이야 나는. 그래서 AN이 뭐가 되는? 양수가 되는 항을 봤더니 6번째 항까지가 양수다 이 말이라고. 그럼 당연히 S6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게 바로 뭐야?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와. 그게 바로 뭐냐면 621번이고 621번의 절대값은 내신에서도 선생님들 절대값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절대값 생각해봐야 돼. 절대값이 뭐지? 절대값 우리가 뭐만 해결하면 끝나?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해결하면 끝나겠지. 양, 음을 내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봅시다. 621번 문제예요.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A3이 마이너스 2고요. A9가 46이야. 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니? D가 뭐란 얘기니 얘들아? 0보다 크단 얘기야. 맞죠?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값이 크잖아. 뒤에 항이 크면 당연히 D가 0보다 큰 거고 뒤에 항이 앞에 항보다 작으면 당연히 D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해보면 자 이렇게 계산해볼게. 빼면은 몇 D가 되겠니? 6D가 되겠죠. 그쵸? 6D가 되고 여기 빼니까 6D가 뭐가 돼? 48이 돼서 D는 뭐가 되는 거야?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D가 8이야. 그러면 A1부터 이렇게 A10까지의 값을 뭐 하라는 거니 얘들아?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지금 D가 8이니까 A1부터 A10까지를 구하는 건 절대값 쉬운 거잖아. 그치? 그럼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값이 어디까지가 양수고 어디까지가 음수냐가 중요한 거거든. 일단 딱 봐도 어디까지가 음수야. A3이 당연히 음수겠지. A4는 여기에다가 뭘 더하니까 8 더하니까 양수로 넘어가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A1부터 A3까지를 더해서 그거는 부호 뭐 해주면 돼? 바꿔주면 되겠지. 절대값 씌웠으니까. 그 다음에 A4부터 A10까지는 그냥 뭐 하면 돼? 절대값 상관없잖아. 양수에 그냥 더하면 끝나는 문제야 이게 그냥. 그러니까 절대값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 아주 고난이도 문제도 있는데 이 정도 문제들은 내신에 나오기 딱 좋은 문제들이야 사실. 그럼 뭐만 체크하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등차 수열이니까 올라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어디냐 이 얘기야. 어디냐. 몇 번째 항에서 넘어가냐 이 얘기야. 그럼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뭐 하면 돼?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전체적인 지금 상황은 이해되셨죠? 그러면 봐봐. 세 번째 항까지가 마이너스 2고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까지만 내가 더해서 음수하면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몰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뭐라고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2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 마이너스 10이겠지.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항의 개수가 얘들아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빨라. 알겠어? 그 다음에 A4는 뭐가 돼? 여기다가 8 더하니까 6이야. 그 다음에 A10만 내가 알면 되겠지. 끝번째 항이니까 얘가 첫 번째, 끝번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몇 D야? 6D. 6D니까 얼마야? 여기다 48 더하면 50 뭐가 되겠어요?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합은 얼마니? 얘네가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30이죠? 그러니까는 얘네는 얼마 처리해버리면 돼? 30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S 하시고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0에서 4 빼면은 7? 아니 6 더하기 1개가 되겠지 항은. 그쵸? 항은 몇 개? 7개. 첫 번째 항이 6, 마지막 항이 54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 얘네가 60이니까 약분하면 30이 돼서 6, 7이 얼마? 얼마니? 잠깐만. 30, 40. 40이니까 되는 거니? 210 이렇게 되겠다. 맞죠? 저 D가 8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D가 8. 그래서 3, D가 8 맞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6이 되고 마지막 항은 54. 그럼 얘네가 60. 약분하면 30. 그러면 240. 답이 안 맞는데? 한번 봅시다. A4가 3이 2번이니까 A4가 6이 맞고 8이니까 6D 48 54 60 30 얘가 좀 뭔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272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걸 한번 쌤이 체크해 볼게 이따가.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못됐잖아. 여기가 8이 아니고요. 항의 개수니까 7이 맞지? 아,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 이게 뭐라고 얘들아?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야 돼? 210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답이 240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오늘 정신이 없는데 쌤이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절대값 문제는 상당히 잘 나와. 알겠지? 절대값 문제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음수인 항들과 양수인 항들을 뭐 하는 거야? 구분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사실 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뒷값 바로 확인이 됐으니까 8로 뭐 3에서 바로 넘어가는 4부터 양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1, 2, 3 따로 이렇게 1, 2, 3 구하셔가지고 그냥 이거 부호 플러스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네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인데 네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10번째 항을 이제 뭐 7번째 항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 그냥 해서 두 가지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도 이것도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5번 문제가 뭐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수들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결국엔 이거야. 첫 항이 누구냐, 그 다음에 끝 항이 누구냐, 알겠지?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것만 체크하면 내가 뭐 알 수 있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야. 당연히 첫 항이 뭐가 되겠니 얘들아? 3이 되겠지. 맞죠? 그럼 마지막 항은 누가 되죠? 뭐 99가 되는 건 뭐 다 알 수가 있잖아. 그쵸? 그 첫 항과 끝 항은 여러분이 뭐 얼짱히 체크할 수가 있고요. 항의 개수가 문제인데 항의 개수는 얘들아 이렇게 구합니다. 제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요.
이거를 공차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은 이만큼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99에서 3을 빼면은 96이 되고요. 이게 지금 3의 배수니까 당연히 공차가 3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약분하면은 얘는 32가 되고 거기다 1 더하니까 너는 33개가 항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항 구했고 마지막 항 구했고 항의 개수 구했으니까 이제 S에는 2분의 33에다가 2개 더하니까 102 해서 약분해서 51 곱하기 33 마무리해 주시면 1683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100 이하에 여기 보자. 이 2번 같은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뭐가 되는 거 얘들아? 나머지가 3인 수야. 똑같겠지 당연히. 첫 번째 항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 항 알아야 되고요. 항의 개수 알아야 되겠지. 첫 번째 항이 뭘까? 첫 번째 항 뭘까? 100 이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돼야 되는 첫 번째 항이 뭐야? 10이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10이 아니고요. 3입니다. 3. 뭐라고요? 3. 왜 그러냐면 몫이 0이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거든. 알겠지? 몫이 3이어도 몫이 0이어도 상관없죠? 나머지만 3이면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실수 안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마지막 항은 뭘까? 7의 배수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98이거든? 뭐라고 얘들아? 98. 근데 여기다가는 나머지가 3이 돼야 되니까 3 더하면은 101 되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러면 그 전에 거 91에다가 3을 더해서 90 뭐가 돼야 돼? 4가 마지막 항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항의 개수라는 거는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갖다가 뭘로 나누고 공차로 나누고 플러스 1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91이고요. 91을 갖다가 7로 나누면 21 더하기 1이니까 22개가 개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만 구합시다. S22는 2분의 항의 개수 22, 그 다음에 2개 더하면 97 약분해서 11 계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변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 계산 또 틀렸다. 왜 이러냐 오늘. 항의 개수가 22가 아니고 얘들아 91이 13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이라고? 13번째 항. 얘가 97이 91이 7로 나누면은 7일은 7. 그 다음에 뭐가 되니? 7, 3, 21. 13번째 항이 되겠지. 그치? 네. 근데 봐봐. 얘가 나머지가 0이었잖아. 얘가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니? 13이 된다고. 목이 0, 얘는 목이 얼마? 13. 알겠지? 네. 얘가 목이 13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항은 몇 개가 되는 거니? 14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다시. 정신 차려. 자, 다시 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를 7로 나누었을 때 3이 남는 수는 이렇게 보세요. 자, 몫이 0일 때 나머지가 3. 알겠지? 그 다음에 몫이 얼마일 때? 13일 때 13일 때 7 곱하면은 얘가 91에다가 그 다음에 3이 남아야 되니까 94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몫이 0에서부터 몫이 어디까지 가야 돼? 13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몫이 0부터 몫이 13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항은 몇 개가 돼야 돼? 14개가 돼야 돼. 몫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13번째까지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항이 뭐가 된다? 14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S14는 2분의 14 곱하기 마찬가지로 197 이렇게 계산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6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과 서로소인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잘 해봐 얘들아. 100과 서로소인 모든 수의 합을 구하래. 그치? 그러면 서로수가 뭔지 알죠? 공배수가 없어야 되지. 그러면 100이라는 친구가 가질 수 있는 배수는 뭐가 있어? 100은 어차피 2하고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잖아. 그치?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1부터 100까지를 다 더한 전체 합에서 빼겠다는 얘기야. 뭘 빼냐? 2의 배수 합을 빼겠다는 얘기야. 근데 짝수 합을 빼겠다는 얘기지. 그럼 또 누구를 빼는 거야? 5의 배수의 합을 빼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2의 배수의 합을 빼고 5의 배수의 합을 뺐잖아. 그치? 그러면은 누구는 2번 빠졌어? 뭐 다 알겠지? 10의 배수는 2번 빠졌잖아. 그러니까 10의 배수는 한번 뭐 해야 되겠니? 한번 더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뭐가 나오는 거야? 답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전체 합이라는 거는 1부터 100까지를 더한 거잖아. 1부터 100까지 더한 거니까 이거는 뭐 하나 외워놓으면 좋겠네. 5050이야. 또는 2분의 100 더하기 1 더하기 100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얘는 50,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1. 그래서 50 곱하기 100이라면 5050이 나옵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합 5050.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 한번 봅시다. 2의 배수는 첫 번째 항이 뭐야?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2. 마지막 항은 뭐야? 마지막 항. 100이겠지 뭐. 100 이하니까. 그치? 그러면은 항의 개수 n은 뭐냐? 라고 보면 큰 수 빼기 작은 수 나누기 뭐? 2 더하기 1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98. 맞죠? 네. 98 2로 나누면 뭐가 돼? 49. 1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50개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얘는 자 2분의 50에다가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이니까 100 뭐가 돼? 2가 되겠네. 그래서 약분하시면 얘는 60 뭐가 아니 50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5, 5, 25에다가 5, 5, 25, 5, 1은 5. 5550이 될 수가 있겠네. 맞죠? 그래서 자 5050에서 2550을 빼고 일단 그 다음에 5의 배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의 배수는 첫 번째 항이 5입니다. 마지막 항이 마찬가지 100이 되겠지. 그러면 항의 개수라는 거는 뭐냐면 100에서 5를 빼면은 95가 되고 이거를 5로 나누면은 19가 되고 거기다가 1 더하니까 20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20개 첫 번째 항 5니까 얘가 100이니까 105 약분하니까 10이 되고요. 곱하니까 1000 뭐가 되겠어? 1050 이렇게 되겠지. 5의 배수의 합이 105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0의 배수 한번 해보면 10의 배수는 뭐 10이고 마지막이 100이 되고 항이 10개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0 그 다음에 110 그러니까 55니까 뭐가 되겠어? 550이 되겠네. 그래서 플러스 얘는 550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5050에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 3600입니까? 네. 3600. 그러면 여기서 3600을 빼면은 1450이 남나요? 네. 그리고 550을 마무리 더해주면 2000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서로소에 대한 이야기 꼭 좀 여러분이 잘 좀 체크하면 좋겠다. 알겠어? 만약에 뭐 6과 서로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6과 서로소다. 2의 배수, 3의 배수가 되겠지. 그쵸? 그럼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 각각 해서
하고 6의 배수는 두 번 들어갔으니까 한 번 뭐 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 623번이 굉장히 시험 기출로 높아요. 서로소 이 문제가. 알겠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이야. 이게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3이나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이야.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뭘 구하라는 말이죠? 배수 구하라는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의 배수 구하고 5의 배수 구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있겠어? 15의 배수는 한번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15의 배수는 한번 뭐 한다? 빼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3의 배수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볼 건데 3의 배수 가장 작은 게 뭐가 되겠어? 그냥 51이야. 50부터니까 얘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100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야? 99가 되고 항의 개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99에서 51 빼. 그럼 얼마니? 48. 그쵸? 3으로 나누면 16. 맞죠? 더하기 1 해가지고 뭐가 돼? 17.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번 구해봐. 자, 민규는 문제 수가 X개인 수학 문제집에서 첫째 날에 15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D만큼을 증가시키면서 풀어서 9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20문제가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첫째 날에 여기까지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만큼이 남는다. 첫 번째 스토리. 첫째 날에 이렇게 풀고 둘째 날부터 이만큼 증가시켜서 풀면은 이렇게 남는다. X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얘들아 다 뭘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등차 수열은 어차피 얘들아 미지수 몇 개라고? A야 OT야 무조건 A, D 싸움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A, D, N 세 개 싸움이야. 세 개 싸움. 그러니까 세 개 싸움인데 하나 알려주잖아. 그러면 뭐 한 거야? 그냥 두 개 미지수 되는 거니까 그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뭐만 하면 돼? 풀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X개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X 문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첫 번째 방식이 바로 뭐냐면 첫째 날에 15개를 푼대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얘는 뭐란 얘기니? 15란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매일 D만큼을 증가시켰어. 그래서 9째 날에 즉 A9이 뭐가 되겠어? A9은 뭐가 되겠습니까? 15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8D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랬더니 20문제가 남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날에 자 2분의 그러니까 X는 이거의 합이잖아. 그치? 이거의 합이니까 2분의 9째 날까지예요. 15에다가 이거 더하면 되니까 30 더하기 뭐가 되겠어? 8D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뭘 더하면 24를 더한 게 바로 X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자, 이번째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째 날이 3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B1을 뭐라고 보면 될까? 30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곱째 날까지 풀고 그러니까는 B7이 30 더하기 뭐가 되겠어? 6D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맞죠? 39문제가 남는다. 그러면 얘는 일로 와볼게. 2분의 일곱째 날까지니까요. 7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60 플러스 6D 더하기 39. 이것도 뭐가 된다? X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X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식이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뭐 하면 돼?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두 개 같다라고 놓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D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D값 구하면 X값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할 거 없죠? 계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627번 문제. 수능기출 문제네요. 1994년. 1994년이 얘들아 뭔지 알아? 1994년은 제1회 수능입니다.
1994년이 제 1회 수능이야. 1993년까지는 학력고사였고. 첫 번째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봅시다. 첫 번째 항이 m이고요. 공차가 1인. 얘들아, 공차가 1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그냥 자연수의 합이야. 뭐의 합이라고? 자연수의 합. 자, 수열에서 n번째까지 합이 50이 됐다. 그럴 때 n 플러스 뭘 구하라? n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똑같아. 첫 번째 항이 뭐라고 얘들아? m이라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이 마지막 n번째 항이 뭐냐라는 게 궁금한 거거든. 알겠니? 그럼 마지막 항은 뭘까? n개, 항이 n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가 나오기가 좀 안 좋으면, 자, 봐봐. 그럼 A2는 뭐야, A2는? n 더하기 1이지. 맞죠? A3는 뭐야? n 플러스 2지. 그럼 여러분이 뭐를 보면 되냐면, 여기 넘버하고 이거를 보면 되잖아. 이거 넘버보다 뭐 한 거니, 얘들아? m에다가 한 개 적게 더한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A n번째 항은 뭐라고 보면 돼, 여러분? m에다가 n-1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는 이거를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이거는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1, 2, 3 해보면서 그 2 넘버와 결과, 3 넘버와 결과 정도 살펴보시면 아, n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온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무슨 번째 항이야? 마지막 항이 되는 거지.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고요? n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50이라는 친구는 2분의 항의 개수 n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는 거니까 2m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은 이거 날라가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아, 네가 100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가 100이야. 자, 여기 있는 지금 이 m이라든지 얘들아, 이 n은 두 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사실 이게 뭐 자연수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수가 아닌 수에다가 일식 더해가지고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100을 갖다가 하면 돼.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하면 돼. 얘가 1이면 얘가 뭐가 되겠어? 1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2면은 뭐가 되겠어? 50이 되고.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까? 안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4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5면은 뭐가 되고요? 20은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될 확률이 거의 없긴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순서대로 또 집어넣는 그런 착함을 또 발휘하지 말고 여기서 착한 거는 밖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어려우실 때 발휘해주고 수학은 좀 약삭 빠르게 하라고. 알겠어? 그래서 뭐 대략 뭐 이런 거나 이런 거가 느낌이 뭐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겠니? 그래서 뭐 선생님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그럼 얘가 5야. 얘가 5라는 얘기, 얘가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m 더하기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4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얘는 약분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뭐가 되고 20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니? 5. 아니 16이 되겠지. 그치? 그럼 m은 뭐가 돼야 돼? 8.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습니까? 네. 잘못 계산했나요 또? 맞죠. n이 5면 약분하니까 20 거기다가 얘가 5잖아. 그러니까는 4 넘어가니까 16 m은 그럼 뭐가 돼? m은 뭐가 되면 됩니까? 아, m은 8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m하고 n이 둘 다 뭘로 나오면은 해결되는 거야? 자연수로 나오면 해결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4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m은 8이 되고요. n은 5가 돼서 두 개를 더한 이 친구가 일단 답이 되고요. 만약 얘를 한번 내가 넣어볼게. 얘를 넣어보면 n이 4니까 4 이렇게 될 것이고 곱하기 얘는 2m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얘가 100이 돼야 되니까 얘가 100이니까 약분하면 25가 되고 3 넘어가면 22가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m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2. m이 뭐가 돼요?
11이 됩니까? 네. m은 11 된다. 근데 m은 10보다 뭐라 그랬어?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너도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뭐가 있겠니? 10하고 10 한번 해보면은 이 친구가 10이니까 10에다가 얘는 2m 더하기 9가 뭐가 돼? 1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0 넘어가니까 얘가 10 되고 넘어가면 얘는 뭐가 돼? 1 되겠네. 그럼 m이라는 친구가 2분의 1 되니까 조건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몇 개만 하면 찾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100이라고 했을 때 미지수가 두 개지만 더 이상 다른 조건을 줘, 안 줘? 안 줘. 이 자연수라는 게 조건이야. 알겠지? 왜 그러냐면 100이라는 거를 두 개 곱하기 꼴로 나타내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되니까 곱해서 100이 되는 어떤 여기서 주어진 조건,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알아들으셨죠? 응.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 한번 보자. SN이라는 게 얘들아 뭐냐면 A1부터 AN까지를 더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SN-1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이걸로 할까요? 얘는 뭐냐면 A1부터 AN-1까지를 더한 거가 되겠지. 그쵸? 수열에서는 AN을 구하는 게 중요해. 누구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AN. 그래서 우리는 AN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한번 구해볼 수 있다는 뜻이야. SN에서 SN-1을 빼면 AN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왜 그러냐? 여기서 했던 말이지. SN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이고 SN-1은 A1부터 AN-1까지의 합이니까 빼면 타이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누구만 남아? 얘만 남겠지. 그래서 AN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A10은 누구는 얘들아? A10은 S10에서 S 뭐를 뺀다? 이 얘기. S10이 뭐야? A1부터 A10까지의 합이잖아. S9는 A1부터 S9까지의 합이지. 그럼 빼면 당연히 누구만 남아? A10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AN을 구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도 구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차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공차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SN에 대한 정보를 주더라도 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생겼다. 그럴 때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보라. 그 얘기야. 알겠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N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SN-SN-1이고요. SN은 당연히 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2n제곱 더하기 n이라는 거에서 SN-1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n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 n-1 들어가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n자리에 n-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인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AN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고 일반적이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구하려면 어쨌든 귀찮아요. 귀찮은 거는 또 못 참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SN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SN은 2분의 N 그 다음에 여기에 2A 플러스 N 이렇게 이런 합공식이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2분의 잘 보세요. 자 N이 지금 여기 있고 N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DN 선생님 일단은 그냥 한번 이만큼을 한번 계산해 볼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2a 더하기 dn-d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한 거야? n을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dn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근데 거기에 2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2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잘 봐봐. 등차 수열은 합을 표현해 보면 선생님이 n의 어떤 꼴로 얘들아 제곱꼴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n 제곱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뭐라고? 이 개수가 바로 공차의 절반이야. 공차의 절반.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보시면 누구는 없습니까? 상수항은 없죠.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수열이 될 수가 없어. 왜?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상수항이 절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뭐라면? 첫 번째 항부터 잘 들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의 합의 결과물이 n 제곱이면서 상수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볼게. SN이 만약에 다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지면 등차 수열이 요구하는 거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죠. 왜? n에 관한 제곱이야. 근데 누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보면 된다고? 공차의 절반이라고 보면 된다고. 뭐로 보면 된다고? 공차의 절반. 알겠어? 그래서 AN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맛을 빼는 이런 방식으로 언제든지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알겠지? 근데 쌤이 등차하고 등비 같은 경우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야 지금. 자, 이제 등차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에 당연히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겠지. 얘가 2분의 d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왜?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니까? 1차니까. 그리고 나서 꼬랑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 얘가 상수항이 없으면 잘 봐.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라고. 뭐부터 등차라고?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첫 번째 항부터 등차인 거하고 첫 번째 항부터 등차가 아닌 게 어떤 차이가 있냐? 선생님 보여줄게. 이런 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인 거야. 이런 거는. 이해되죠? 근데 첫 번째 항부터 등차가 아닌 거는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는 첫 번째는 등차 아니잖아. 어디부터? 두 번째 항부터가 등차잖아. 첫 번째 항만 빼면 등차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SN으로 표현해보면 얘는 AN제곱 플러스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는 빼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인 거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SN을 나타내보면 AN제곱 이렇게 붙어. 상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수가 붙는 거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상수항이 안 붙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다시 돌아갈게요. 상수가 안 붙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의 특징이 뭐냐면 S1하고 A1이 같은 특징이 있어. 당연하겠지. S1이 뭐야?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S1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3.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을 때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바로 뭐가 돼? 이런 일반항이 바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네. 응. 자, 관련 문제 좀 풀어봅시다. 이런 거 말고요. 자, 일단은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자, 여기 봐봐. 이 문제부터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인데 다음과 같이 주어진 수열에서 AN을 구하고 어떤 수열인지 한번 말해봐라 그 얘기야. 그래서 너는 보니까 n에 관한 2차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럼 우리는 너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너는 봤더니 뭐야? 상수항이 있네. 그러면 너는 첫 번째 항은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럼 너 AN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봤더니 이거에다가 n 제곱에다가 뭐 곱하라고? 2 곱하라고.
왜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2n 먼저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뭐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뭐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이런 작업을 뭐 한다는 거야? 안 한다 이런 뜻이야. 알아들었지?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잘 보세요. 첫 번째 항은 당연히 AN에다가 1 집어넣는 게 되면 안 되지. 얘는 첫 번째 항은 빼고 뭐야? 두 번째 항부터가 등차 수열이. 알겠지?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냐? S1이 첫 번째 항이야. 알겠어? 그래서 S1을 우리가 뭐라고 써주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얼마죠? 4죠, 4. 그러니까 4가 바로 뭐가 되냐? 첫 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거 그냥 무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AN은 뭐가 되겠어? 2N 될 것이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죠? 3.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 얘는 첫 번째 항은 4야. 알겠지? 두 번째 항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지. 세 번째 항은 뭐가 돼? 7이 되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만 뭐하면 빼면 얘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첫 번째 항이 왜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었냐? 이노마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는 이만큼만 있으면 딱 좋은데 얘가 더해지면서 첫 번째 항에 원래 3이 와야 예쁜데 3이 안 오고 누가 온 거야? 원래 첫 번째 항에다가 1만큼 더한 얘가 첫 번째 항으로 뭐 한 거야?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날 것이 1번 패턴 아니면 2번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1번 패턴일 때는 n제곱의 2배,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니까 그냥 1 집어넣은 거 마무리 해주면 되고, 이렇게 상수가 만약에 있으면 첫 번째 항은 여기 SN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이게 첫 번째 항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몇 번째 항부터 이게 적용이 되겠어요, 얘들아? 당연히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 표시를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해줘야 돼. 즉 AN이 일반항인데 1 집어넣은 건 안 된다 그 얘기야. 2 집어넣은 거부터 뭐 한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별거 없죠? 자, 좀만 더 해봅시다. 일단 여기 연습 한 번만 좀 더 해봐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자,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자고 얘들아? AN은 이거의 2배. 뭐가 해? 4N. 알겠지?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되겠어? 5가 이렇게 되면 된다. 이게 끝이야 그냥 얘는. 여기다가 뭐 N 이거 써줄 필요 없어요. 알겠지? 얘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되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첫 번째 항 써줘야 돼. S1. 오케이? S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면 3-5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AN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의 2배니까 4N 하시고 너 무시하고. 왜? 원래 이것들이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3이잖아? 1 집어넣으면은 마3이 나와야 되니까 마7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 뭐 표시해줘?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시를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에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했던 이야기 정리 한번 하고 문제 좀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이라고 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가 있다 그 얘기야. 뭐일 때? 등차 수열일 때.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네요. C가 만약에 0이야. 즉 상수항이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야. 그럼 A의 몇 배? 2배. 이거는 그냥 꼬랑지 맞춰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C가 만약에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그냥 S1이 첫 번째 항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시고요. 알겠지? 얘도 꼬랑지 맞춰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 표시를 반드시 뭐 하자? 해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SN이라는 게 공식에 의해서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상수항이 없으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2차 개수의 공차의 반절이다.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SN이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차 수열 보이는 거는 그냥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는 한 번 봐놓기만 하세요. 증명하는 거는 이러면 안 나오니까 그냥 얘들아 어떤 수열이든지 AN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등차하고 등비만 배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한 거 배우지 않는데, SN이라는 것 자체가 등차, 등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얘들아 A1부터 AN까지를 더하는 거고요. SM-1은 A1부터 AN-1까지를 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빼면 얘가 뭐 등차든 등비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빼는 과정에서 SM 빼기 SM-1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고 없어지고 A에만 남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등차나 등비라는 게 어떤 뭐가 주어졌는데 등차나 등비라는 게 뭔가 확인이 안 됐어. 그럼 우리는 AN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시그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 거는 무조건 SN 빼기 SM-1이야. 그런데 SN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N에 관한 2차야. 마침 N에 관한 2차면 너는 무조건 뭐라고? 등차라고. 다만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항부터냐 두 번째 항부터냐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SN에서 SM-을 뺐어. 그래서 작업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 결론적으로 N에 관한 몇 차가 됐어? 1차잖아. 그치? N에 관한 1차. 그러니까 네가 뭐인? 공차인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냥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같은 문제, 4번 같은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n항까지의 합이 얘들아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되는데 등차 수열이 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건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될 상수 k의 조건과 그때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일반항은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이 이거고 이게 등차 수열이 되려면 두 번째 항부터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K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알겠지? 상수항이 무조건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반항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 여기가 지금 1이니까 2n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5니까 플러스 얼마? 3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일반항이다 라고 보면 돼. 그런데 증명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의 흐름은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냐면 이거의 뜻은 쌤이 좀 뭐 상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AN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SN 빼기 이거를 이용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n이 1이라고 한번 해봐. n이 1이라고 하면 A1은 S1 빼기 S0이지. 근데 S0이라는 게 우리가 정의를 안 합니다. 0번째 항은 없어. 첫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n이 1이 들어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은 따로 뭐 하는 거야? n이 1일 때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구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결과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결과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그래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보기 4번 볼게요.
A1이 3이고요. A10이 300이 된다. 이때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SN 구하고 AN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네. 맞지? 응. 그러면 어디 있어?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뭐 할 수 있어?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건데 이렇게 된다. 이때 SN 구하고 AN 구해봐라. 이런 문제잖아. 맞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A1은 그냥 A가 3이란 얘기잖아. 맞지? S10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S10은? 편하게 보려면 A가 몇 개? 10개. 그리고 D가 몇 개? 1부터 9까지니까 45개. 이게 300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값하고 D 값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구할 수 있죠.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AN도 구할 수 있고 SN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뭐 할 수도 있다? 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이런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면 SN이라는 거는 뭐냐면 A, N 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맞죠? A1은 뭐라고 볼 수 있어? S1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3이다. 10 집어넣으면 얘가 뭐다? 300이다.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 A 값하고 B 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친구들을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으면 나타낼 수 있으면 어떤 거든지 뭐 다 해결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또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변형 문제 한번 볼게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거다. 이게 SN이야, 이게 SN.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때문에 얘는 뭐는 안 되는 거니 얘들아? 첫 번째 항은 등차가 아니야. 즉 AN 적용을 안 받는 거야. 일단은 AN부터 구해보자. 그럼 AN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1이니까 2N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SN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탔어.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N-1제곱 플러스 6의 N-1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냥 싹 정리하면은 AN 구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7이잖아. 플러스 뭐 하자? 5 하자. 다른 예만 어디서부터? 두 번째 항부터만 적용을 시켜주자. 그리고 A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응. 자, 그러면 A1 더하기 A5 더하기 A9는 내가 뭐 일반항 구했고, 뭐 이거 구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A1은 9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15가 될 것이고, 9 집어넣으면 18이니까 23되니까 이거 모두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A1부터 AN까지의 합이 지금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일반항만 빨리 구하면은 생각보다 뭐 별거 없다고 이렇게. AN 구하면 얘가 지금 1이니까 2N 가시면 되고요. 이거 나눈 상태에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3. N이 누구부터? 2부터. 그리고 A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면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A1부터 1, 3, 5, 7, 21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얘를 첫 번째라고 보고 A1은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없잖아 얘는. 그치? 그 다음에 A21을 뭘로 보면 돼? 마지막 항으로 보면 되겠지. 그리고 항의 개수만 뭐 하면 됩니까? 체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어차피 이거 뭐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이해되죠? 항의 개수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잘 봐야 될 게 얘들아. 항의 개수 체크할 때
얘가 지금 A3 넣어볼게. 3 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얘는 3이 되겠지. 네. 맞죠? 여기다가 21 집어넣으면 42에서 얘 빼니까 39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선생님이 항의 개수 구할 때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뭘로 나누라고 그랬어? D로 나누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D가 지금 얼마지? 2잖아. 그치? 여기 2로 나누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왜 2로 나누면 안 되냐면 공차가 2라는 거는 얘들아 어떨 때 2야? A1, A2, A3 이럴 때가 2지.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했어? A5, 3, A5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A3, A4일 때는 공차가 2가 맞아. 근데 A3, A5일 때 공차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때는. 두 칸 건넜으니까. 맞아요? 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A 뭐 2, A3, A4 이럴 때는 D가 2겠지. 근데 만약에 뭐 A2, A4, A6 이러면 당연히 D가 뭐가 되겠어? 4가 돼야 되겠지. 두 칸 건너뛰기니까 한 칸이 2니까 두 칸이니까 그 뜻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4로 나누고 더하기 1에서 10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 항이. 아셨죠? 이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요. 630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요렇게 되어 있는 두 수열이 있는데 A7과 AB7이 똑같다. 상수 P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AN이라고 하고 AN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거 뭐 SA라고 할게. 그래서 AN 한번 구해보고 얘를 갖다가 SB라고 해서 B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각각에 뭐 집어넣으면 돼? 7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니? 2니까 뭐 하면 되겠어? 4n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1이잖아.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A7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7 집어넣으면 28에서 1 빼니까 25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BN 수열 얘가 1이니까 얘는 2n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1 더하기 P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2잖아. 그치? 2에다가 무언가를 했을 때 뭐가 돼야 돼? 1 더하기 P가 돼야 되겠지. 맞죠? 이거 이해되겠어? 1 집어넣으면 2잖아. 여기에. 그치? 2에다가 내가 꼬랑지 무언가를 해줬을 때 결과물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지금 네모가 궁금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네모는 뭐가 돼? 얘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P-1 이렇게 오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7이라는 건 누구냐면 14니까 얘니까 P 더하기 13 이렇게 되는 갈 수가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A7이 25고 B7이 P 더하기 13인데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P는 뭐가 되는 거야? 12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오케이? 자, 여기 좀 잠깐 봅시다. 마플 뜰까? 등차 수열 합의 활용인데요.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문제 보면 바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잠깐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U의 같은 간격으로 10개의 점을 이렇게 잡고 수선에 발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8이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4가 된다라고 봤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값은 바로 뭐가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뭐 이게 쭉 얘네들의 길이가 이제 무슨 관계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알겠니? 길이는, 잘 들어봐 얘들아. 일반적으로 길이는 몇 차 함수로 표현이 됩니까? 그냥 이걸로 설명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차라는 건데 이제 왜 등차가 되냐면 아까 얘가 8이었 얘가 이제 8이고 얘가 지금 14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잘라서 한번 해보면 얘 쭉 가서 얘까지 얘네들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닮음이 되는 거지. 그쵸? 닮음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A에다가 이만큼이라는 얘가 지금 간격이 다 같을 거 아니야. 간격이 같고 얘가 지금 A고요. 이만큼의 길이를 선생님이 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이만큼의 길이는 ED가 되겠지. 왜?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1대 2잖아. 1대 2니까 당연히 얘도 1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T, 얘는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모두 몇 개니? 10개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A 10번째 항이라고 보면 돼. 즉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의 개수가 몇 개? 10개. 이거 이용해서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2분의 10개에다가 2개 더하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닮음이 되면 어차피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네. 자, 이렇게 얘들아 대놓고 만약에 1차 함수야. 대놓고 1차 함수고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길이들을 다 뭐 했다는 얘기니? 더했다는 얘기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 길이들의 지금 나는 뭘 궁금한 거냐? 합이 궁금한 거야. 알겠어? 그럼 이 길이들의 합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y값들의 차잖아. y값 차. 그러니까 여기서 ax-a에서 여기 있는 x를 뭐 한 거야? 뺀 거라고 보면 되겠지.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치? 그러면 a로 묶으면 ax-x-a 이게 바로 이 길이 l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l이라는 거는 x로 묶으면 a-1x-a니까 얘가 뭐가 돼? 공차 d가 되고 얘를 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어떤 함수가 나오고 얘들아 함수의 결과물이 1차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뭘로 볼 수 있어? 등차 수열의 합으로 우리는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볼게요. 14개를 같은 간격으로 그었다.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게 3이고 가장 긴 게 40이다. 14개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이거 A1이다. 너 A14다. N이 14다. 이렇게로 마무리 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3번 문제 한번 잠깐 보세요. 3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데 이런 뜻이야. 문제는 얘도 2차고 얘도 2차야. 근데 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함수가 나와서 어떤 함수에서 차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함수에서 여기 함수를 빼는 거야. 이 얘기잖아. 얘들아 이만큼의 길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슨 길이야? 여기에 y값에서 여기에 y값을 뭐 하면 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x 위치가 있겠지. 거기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면 x제곱의 개수가 뭐하다면 같다면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빼는 와중에서 x제곱은 없어지겠지. 그럼 몇 차가 되겠어? x1차가 되겠지. x1차가 되는 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일반항의 1차 함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2차로 표현된다고 치더라도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빼는 와중에서 얘가 없어지고 1차인 이런 꼴로 나타나고 얘가 d가 되는
등차 수열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0개를 그었습니다. L1이 얘고 얘가 17이야. 그럼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마지막 항 10개. 마무리하시면 끝난다 그런 뜻이야. 알아듣겠니? 응. 선생님 1차까지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면 1차까지 없어지면 얘들아 모든 간격이 어떤 특별한 상수로 똑같은 게 되는 거야. 이게 걔도 등차 수열이긴 해. 다만 공차가 뭐인 거지? 0인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같아서 없애서 1차가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등차 수열 0이 아닌 공차가 다 없어져서 만약에 상수만 남는다? 그럼 공차가 0인 거. 근데 공차가 0인 건 안 되지. 왜? 그냥 하나의 길이 곱하기 n개 해면 끝나니까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합시다. 똑같아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지금 아래에 있잖아. 그치? 그럼 빼겠다는 뜻이야. 빼니까 x제곱은 없어지고 뭐가 되겠어? 4x만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이 공차가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4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항 A1은 뭐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A10은 뭐가 되는 거야? 4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뭐 하면 된다?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은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뭐 겁을 그런 게 아니야. 이게 포인트는 뭐야? 아, 일반항이 1차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솔직히 막 어렵게 막 3차 함수가 나오고 막 그럴 수는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3차 함수는 여러분이 고2 2학기 때 배우니까 3차 함수는 안 나오고 2차 함수가 나올 수는 있어. 알겠지? 나오더라도 x제곱이 반드시 없어져서 1차 이하인 꼴로 나타나고 그거는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식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등차 수열 마무리 짓고요. 잠깐 쉬었다가 등비 수열 들어갑시다.